안녕하십니까. 24년 2월 캘리포니아 박 기출문제 에세이 부분 풀이를 이번에 도와드릴 이규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24년 2월에 뭐 시험을 치셨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1번 문제로 저희가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에세이 시험을 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저희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에세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각 어떤 과목들이 있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자주 나오는 이슈들이 어떤 거고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왜 제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보통 뭐 기본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하시는 그런 아웃라인들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신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또 거치셔야 되냐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목차를 써보시고 써보시면서 이슈 체크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이 과목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뭐 개인에 대한 거 뭐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고 목차가 좀 그려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룰을 직접 다 쓰셔야 되잖아요. 이슈를 쓰신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법, 그 룰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지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거를 저는 외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출문제도 보시고 뭐 그런 기본 아웃라인도 보시고 요약본도 보시고 하시면서 내가 조금 와닿기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 룰이다. 요런 게 보이시면은 하나씩 나만의 아웃라인을 만드시면서 조금씩 첨부를 해가시면서 바꿔가시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뒷번에서 7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지 훨씬 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학원명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수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룰을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을 만약에 내가 이걸로 시험 대비를 해야지 라고 한다면 놓치는 이슈는 굉장히 적어지겠지만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너무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이제 저희는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기억이 암기가 너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간결한 룰로만 내가 아웃라인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게 커버가 될까? 이런 불안감도 좀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외우기는 쉬운데 내가 그 사이에서 자꾸 빠뜨리는 게 생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하지 않아서 뭔가 내가 애널리시스를 할 때 불안하다거나 이런 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아이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슈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룰을 쓰신 다음에 애널리시스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락에 대한 이해라는 게 각자 이게 뭘 하라는 건지만 이해를 하시는 걸 넘어서 그러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면 컨클루전을 내가 위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도 명확하게 나 여기 컨클루전이 있어요 라고 한 번 더 써줘야 되는지 아니면 제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목차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샘플 앤서를 보면 어떤 거는 자세한 여러 개의 목차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통으로 썼는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아나리시스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문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내가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왜 나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실전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셔야겠죠. 푸시면서 과목별로 많이 나오는 형태, 또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혼자서 내가 10년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커버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아니면 내가 약한 유형들을 찾아서 반복해서 푸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지를 연습하시는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파트원 훈련까지 하신 다음에는 이제 룰 암기. 보통 이제 미국 뭐 바블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쯤 에는 좀 외우는 거를 시작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은 그래도 2주 전은 좀 너무 불안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께는 그래도 3주는 잡아라 라고 좀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3주 전부터는 다른 것보다는 MB로 좀 감각을 유지하면서 룰 암기를 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막판에 이제 내가 좀 룰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또 추후적으로 PT를 보충하신다거나 실전 연습을 하신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3주는 안전하게 잡고 이 기간에는 내가 룰만 외워야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빼놓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넘어가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Essay Question Instructions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ba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ast Exam 그 문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것 같지만 기출문제를 푸시느라 바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캘바에서 어떤 식으로 에세이를 써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먼저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Your answer should demonstrate your ability to analyze the facts in the question. 자, 여러분의 답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질문에 대한 사실을 분석하는 능력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facts and immaterial facts.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And to discern the points of law and fact upon which the situation turns.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뭔가 법적인 요점과 사실도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r answer should show that you know and understand the pertinent principles and theories of law, their qualifications and limi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자, 당연히 답변 관련된 이제 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조건도 알고 있고 그들 간의 관계도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보통 뒷문장은 저희 한국 수험생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강조는 해놓지 않았는데 앞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결국 팩트 애널리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답을 주고 있죠. 중요한 사실과 안 중요한 사실을 똑같은 비율로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에서는 많은 것들을 추론해내고 중요하지 않는 것, 논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뭐 상대방에 반박하는 용도, 뭐 A may argue that 뭐 이런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실관계마다 같은 중요도를 두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너의 리걸 마인드로 추론해낼 수 있는 점들만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너의 에세이 답안지에서 보여달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셔서 Your answer should evidence your ability to apply the law to the given facts and to reason in a logical manner from the premises you adopt to a sound conclusion. 자, 당신의 답변은 자, 법률을 주어진 사실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채택한 그런 전제로부터 이제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명확히 하고 있냐면 Do not merely show that you remember legal principles. 너 그 법률, 룰 다 외우고 있다고 단지 그것만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외운 거 내가 이거 외웠어 하고 룰만 나열을 해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Instead, try to demonstrate your proficiency in using and applying them to the facts. 자, 그럼 네가 그 룰을 잘 알고 있잖아. 원칙들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관계에다가 적용하는 걸 보여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A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서 이게 왜 살인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살인 우리 캘리포니아 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왜 1번 살인이 아니라 2번 형태의 살인인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제 수많은 형용사들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말들 아니면 숫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다 써서 단순히 얘가 죽였다는 사실관계가 있는 거 그 한 문장만 갖다가 쓰고 애널리시스라고 하지 말고 갖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 뭐 키가 뭐 컸다 뭐 190cm였다 뭐 6피트였다 아니면은 뭐 500불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을 갖다가 너가 이 법의 구성 요건에 뭔가 적용을 해서 새로운 너만의 말로 이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실관계가 이 문제에 이렇게 끌어다 놓는다고만 해서 그게 애널리시스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if your answer contains only a statement of your conclusions, you'll never receive little or no credit. You will receive little or no credit. 만약에 결론만을 서술한다면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을 거라고 명확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쓰는 건 소용이 없고 쉽게 말해서 결론이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정말로 명백하게 이게 이 법령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켈바는 열린 결론을 낼 수 있는, 열린 결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s long as 뭐 하나는 여러분께서 팩트에 있는, 문제에 있는 그 사실관계들을 제대로 추론해서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만의 리즈닝을 보여줬을 때는 그 결론이 중요하지 않고 결론만 있다고 해서 절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State fully the reasons that support your conclusions and discuss all points thoroughly. 자,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논점을 철저히 논의해라.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그 과정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Your answer should be complete. 자, 여러분의 답변은 완전해야 되지만 But you should not volunteer information to discuss legal doctrines that are not pertinent to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raised by the call of the questions. 완전해야 하지만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이 없는 정보나 그런 리걸 법률 이론을 그냥 자발적으로 논의하지 마세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문제에서 물은 것만 답변을 해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거를 물었는데 굳이 B가 아니라는 것까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배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내가 관련이 없는 이슈를 쓰는 시간 동안 정말 써야 될 양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께서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 60분 동안 한 문제를 푸시면 15분 정도를 보통 문제를 읽고 분석해서 목차를 잡는 데 쓰라고 하면 나머지 45분 동안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은 소문제도 많이 나오는 추세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45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써야지 내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점수가 배당되지 않은 얘기를 쓰고 있는 순간 내가 꼭 써야지 합격할 수 있는 이슈를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 거, 내가 꼭 써야 될 것 같은 거를 앞부분에 쓰시면서 쓰셔야 되고 문제에서 묻지 않은 거를 쓰지 말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보실 때도 항상 문제 먼저 보시고 그러면서 문제 먼저 보신 다음에 지문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Unless a question explicitly asks you to use California law, you should answer according to legal theories and principles of general applications. 당연히 이거는 뭐 캘리포니아로 하라고 명확했을 때 그때만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슈를 찾는 것도 아니고 룰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컨클루전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애널리시스가 제일 어렵고, 왜냐하면 뭐랄까 글을 쓰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헌법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뭐 에비던스에서 뭐 디스커버리 절차라던가 뭐 히어세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이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 팩트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추론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유형화시키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비록 모국어로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실제 기출문제 1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